중에 이제 내용 이론에 해당이 되는 마슬로우의 욕구 5단계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표 아래 보면 생적 욕구에 대한 내용은 의식주, 성을 포함한 의식주, 성, 건강 이런 건데 이런 거와 관련된 욕구 충족을 위한 영업 관리 활동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대개 이제 영업사원들한테 주택 자금을 지원한다. 과거에는 그러니까 돈을 빌릴 때 뭐가 많이 줬어요? 가빈, 네?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뭘 많이 내야 돼요? 이자를 많이 내, 이자를. 그래서 이자를 저렴하게 회사에서 주는 게 이제 주택자금 지원인데 요즘에는 이자율이 상당히 내려갔어요.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할 때쯤이면 거의 이제 이자가 거의 없는 시대에 이자가 없는 게 좋습니까? 있는 게 좋습니까? 없는 거. 돈이 돈을 있는 맡긴 사람은 그렇죠. 돈이 있는 그치. 사람한테는 이자가 있는 게 좋고 돈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자가 돈을 빌리는 상태라. 여러분들 돈을 빌려 살고 싶어요. 맡기고 싶어요. 맡기. 그럼 여러분들은 아마도 이자율이 올라가는 게 좋을 거라고. 옛날에는 돈이 조금 모아놓으면요 1년만 지나가면 이자 비용이 한 3천씩 올라갔어요. 그래서 자기가 조금만 더 벌면 1년에 5천만 원 버는 게 별거 아니었는데 요즘에는 이자가 거의 없잖아요. 이런 1년에 1억 맡겨야 200만 원 들뚱말뚱이거든요. 보험이나 복리후생 제도를 제공한다거나 또 자녀 교육비를 제공한다거나 건강검진 지원한다거나 요새 고등학교는 올해가 1학년까지 의무교육이고 내년에 2학년, 내후년까지가 아마 고등학교가 전부 다 의무교육이 되는데 나도 이제 고등학교 다니는 자녀들이 있을 때는 고등학교 등록금 내는 걸 학교에서 줬어요. 얼마냐면 얼마씩인가요? 내가 받았던 기억하면 1사분기에 20몇만 원씩 받았던 기억이 나요. 1년에 248, 한 80몇만 원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그 대학을 학비 지원하는 대학도 많아요. 많은 회사가 많아요. 뭐 대학 가면 다 등록금 다 대주는 건강검진 지원해주는 거 그런 거고요. 안전요구와 관련된 것은 물질적인 안전과 신체적인 안전과 관련된 거니까 안전한 업무 환경을 제공한다거나 고용 안정이나 적정 수익 보장이나 성과 평가나 보상 방법 이런 것들과 관련된 내용이고 사회적 욕구는 사회 구성원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인데 여러분들한테 하나 이런 거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은 친구가 필요 없어요. 사실은 많은 친구보다 두서너 명이 있다 하더라도 좀 좋은 어떤 심도 있는 친구 관계가 좋은 거지 100명을 알면 뭐 하겠어요. 내가 기쁜 날 100명한테 전화 했을 때 상대방이 야, 너 자랑질 하냐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라고 하면 전화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즐거움이 있을 때 내가 자랑질해도 그것을 자랑질이라고 안 하고 함께 축하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거든요. 슬퍼할 때는 별로 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관계에 좋은 친구라고 하는 것은 많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소수이라 하더라도 그 관계가 깊은 게 좋겠다. 사실은 나중에 가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그런 좋은 친구, 좋은 배우자가 없으면 인생은 헛방이에요. 인생은 헛방. 그래서 상당히 그런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사회욕구는 소속감, 무정, 교류와 관련된 건데 동아리 활동을 지원한다. 우리 아들 녀석도 요새 동아리 뭐 한다 했나요? 무조건 동아리 하나씩 가입하라고. 예를 들어서 등산에 가입하거나 골프에 가입한다거나 또는 뭐 요새는 사이클 많이 하잖아요. 사이클 가입하는. 근데 우리 아들 녀석은 요새 테니스 하더라고요. 테니스. 그래서 테니스를 일주일에 화요일날 저녁에 2시간 테니스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토요일날 오전에 하고 회비는 한 달에 10,000원밖에 안 내는데 나머지 비용들은 다 학교에 그 회사에서 지원하는 거죠. 그런 거 동아리 지원도 사실은 다 이게 사회적 욕구 차원에서
영업 관리 활동과 관련돼서 교육을 주는 거고. 존경 욕구는 우리가 타인으로부터 존경받고 싶어 해요. 상 받는 거, 뭐 그래서 승진을 하는 것도 사실은 존경 욕구와 관련된 것이고, 표창장 받는 거, 업적에 대해서 인정받는 거. 그리고 요새는 무슨 보험사 같은 경우는 뭐 블루 뭐 해가지고 뭘 업적을 많이 냈을 때 오라 해가지고 리본 같은 거 블루 리본을 주면서 어떤 성과를 낸 사람한테 인정해 주는 거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전부 다 타이틀 부여입니다. 블루 뭐 색깔 주면 상당히 보험에서 어떤 성과를 낸 사람, 자기들이 이제 상박 보면은 그걸 또 사진을 찍어서 자기 아는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이렇게. 자아 실현 욕구는 이제 자아 발전과 도전과 관련된 건데, 뭐 교육 훈련을 제공한다거나, 뭐 특별한 임무를 부여한다거나,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국내 보험사 그 보험영어 사원들한테 그 지원하는 그 아까 얘기했던 매슬로 욕구 5단계와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 회사에 따라서 다르지만 교보생명이 하는 거가 하나 나와 있네요. 생리욕구와 관련해서는 주거 안정 지원과 관련해서 주택 구입 자금 대출해 주는 거, 무슨 대출, 사택, 합숙소 운영하는 거, 건강 문화생활 지원과 관련해서는 전국 좋은 휴양지에다가 자기네 회사의 어떤 리조트 같은 거 만들어서 자기네 구성원들한테 가격 저렴하게 이렇게 그 휴양수 운영하는 것도 그런 거. 그다음에 뭐 2년에 한 번씩 건강 검진을 하는데 한 돈 10만 원 이하가 건강 검진 센터 하는 게 일반적인 검진인데, 거기다가 회사에서 조금 더 붙여서 뭐 30만 원짜리, 뭐 40만 원짜리 해주는 거. 우리 대학도 교직원들한테 그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해주는 그 10만 원 이하에다가 좀 보태서 한 30만 원짜리를 학교에서 해주는데, 이제 그런 정기건 건강검진 실시할 때 그런 혜택을 주는 거고, 사내 헬스케어 센터 같은 거 운영하는 거, 또 나아가서 배우자 건강검진까지 해주는 거, 사내에서 무슨 체육행사 같은 거 할 때 뭐 식사도 제공하고 뭐 좋은 뭐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그런 지원. 생활 안정 지원과 관련해서는 상해보험이나 개인연금보험 같은 거 지원하는 거, 타가비 지원하는 거, 자녀 장학금 지원하는 거, 자녀 해외 어학연수 지원하는 거, 자녀 대상으로 영어 캠프 운영하는 거, 경조 휴가, 뭐 경조금 지원 이런 것도 대상입니다. 안전욕구와 관련해서 그 교보생명은 안전한 근무 환경에서 고객으로부터 존경받는 보험이사 또는 높은 대신용도 등급이나 윤리경영, 높은 수익성, 높은 재무건전성과 관련된 것들을 유지하게 되면 그 안전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는 것 관련된 것. 사회적 욕구는 사내 서클 지원하는 거, 경영진의 영업사원과 어떤 서로 소통하는 거. 그다음에 존경 욕구와 관련해서는 무슨 FP 대상 시상을 한다거나, 또 FP 프라임 클럽에 뭐 가입시키면 그 혜택을 준다거나, 또는 아주 잘하는 사람한테 명예 전당에 올라가는 걸 헌액이라고 하는데 명예 전당 헌액을 행사해 준다거나. 자아 실현 욕구와 관련해서는 금융 전문가 성장을 위한 어떤 교육 시스템을 제공해서 금융과 관련된 무슨 좋은 자격증 같은 걸 딸 수 있도록 해서 무슨 석사과정, MBA 석사과정을 할 때 등록금을 회사에서 대준다거나, 좀 최고위원자 과정 같은 것을 다닐 수 있도록 그런 비용을 든다거나. 저도 학교에서 그 2014년도에 연세대학교에서 했던 창의 아카데미 고의자 과정 480만 원짜리인데 거의 학교에서 부담을 해서 제가 거기 다녀왔는데, 그것도 사실은 나의 어떤 자아 실현을 위해서 학교에서 베니핏을 준 거와 관련된. 또 뭐 국제 공인 재무 설계사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런 설계사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취득을 할 때 뭐 자격증 시험 보는 비용을 준다거나, 그런 프로그램을 듣는 그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비를 준다거나, 뭐 펀드 투자한다 뭐 등등 여하튼 여러 가지 자격증 관련된 비용 제공하는 것들이 이제 자아 실현 포함됐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동기유발 이론, 동기부여 이론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허즈버그가 얘기했던 그 동기위생 요인, 위생 요인을 우리가 하이진 팩터라 하고, 하이진 팩터에 해당되는 것은 주로 회사 정책이나 작업 환경이나 관리 감독 같은 요인들이고, 위생 요인의 반대 요인은 동기 요인이라고 해서 모티베이션 팩터라고 해서 책임감을 준다거나 성취감을 일으키는 인정, 승진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을 동기 유발시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위생 요인 이런 것들은 결코 동기 유발 요인으로 작용을 못하고, 아래 나와 있는 어떤 인정, 승진, 책임 이런 것들이 이제 동기 요인이기 때문에 이런 걸 신경을 써야 된다. 내가 지난번에 그 경영론 시간에 얘기할 때 불만족의 반대는 뭐라 했죠? 네, 불만족이 사라진 상태가 있어요. 불만족의 반대를 만족이라고 하면 동기 위생 요인을 아직 이해 못한 거라고 그 당시 설명했던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그래도 잘 기억을 해요. 그렇죠? 백하빈, 그렇지? ERG론, 엘드퍼라고 하는 사람이 E로 들어가 있는 익스턴스 생존, R은 릴레이션 관계, G는 그로스. 여러분들 내가 여러분들 졸업하고 나면 나를 딱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단어가 뭐였어요? 나를 볼 때 어떤 단어가 떠올라요? 인문학이 떠오르면 안 되는데. 명령하게 여기가 안전지대, safe, feel safe and in control 상태.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 딱 있으면 안전하죠. 불안하지 않죠. 근데 불안한 상태를 벗어나는 게 뭐예요? 두려움의 영역, 두려움. 김민정. 네. 김정희는 안전한 상태에 머무르기를 좋아해요. 이 두려움의 상태로 넘어가는 걸 좋아해요. 안전. 네? 어떤 걸 좋아해요? 이혜리는 어떤 걸 좋아해요? 여기에 머무르는 걸 좋아해요. 이 두려움의 단계를 벗어나서 이 두려움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걸 좋아해요. 거의 사이 경계. 네? 난 두려움 지대에서 안전 지대로 왔을 때 그때. 이 두려움의 영역을 결국은 그걸 넘어가야 우리가 학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걸 하는 거예요. 네? 결국은 이 영역으로 가야 새로운 뉴 스킬을 내가 수용하게 되고, 나름대로 내가 뭔가에 대해서 챌린지한 프로그램에 내가 도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야 결국은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비로소 성장해요. 김민정. 성장의 영역으로 가야 내가 내 인생의 어떤 목표로 디벨롭을 시킬 수 있는 것이고요. 내가 새로운 영역의 사람들하고도 교류할 수 있는 장에 갈 수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안전지대의 경계를 벗어나서 결국은 벗어나야 이걸 당면하게 되고, 당면하게 되면 결국은 내가 이거 할 수밖에 없는 학습의 영역으로 가고, 학습이 이루어져야 결국은 성장.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나가면 나라고 하는 교수를 생각할 때는 항상 성장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인생은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성장이 중요하다. 내가 젊어서 자그마한 성공을 해서 그 성공이요, 오히려 내 인생을 망칠 수도 있어요. 내가 아들 녀석한테 돈을 일부를 줬어요. 얼마 주면서 이걸 가지고 네 마음대로 투자를 해보라 했어요. 인베스트먼트 해보라 했어요. 주식을 사든 네가 이걸 가지고 뭐 하든. 근데 내가 아들한테 무슨 얘기 냐면, 네가 이 받은 돈을 가지고 실패하면 좋지만
나는 이걸 가지고 네가 돈을 벌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랬어. 그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너무 젊은 어렸을 때 내가 돈을 투자해서 작은 돈을 가지고 돈을 벌이면요, 너무 그 어떤 자기가 상당히 잘하는 줄 알고 방자하고 오만방자해서 나중에 큰 실패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작은 돈을 가지고 실패를 하면 이 만만치 않구나, 세상 일이라는 게, 투자라는 게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나중에 큰 돈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첫 번째 그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작은 돈을 가지고 괜히 부담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한번 실패해봐라. 요 돈 다 잊어버려도 괜찮으니까 한번 실패해봐라. 이런 말을 해준 거예요. 그 돈이 5천만 원이었어요. 5천만 원을 주면서, 그런데 아직도 이 친구가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 중에 1,000만 원만 투자를 하고 있고 나머지 1,000만 원 못 하고 있더라. 그 부담을 가지고 거예요, 자기가. 아빠가 이 5천만 원을 한번 해봐야겠는데, 그러니까 못 하고 있어요. 1,000만 원만 가지고 두 가지 나눠서 했는데, 예, 그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결과가 좋았으면 또 투자가 이루어졌을 텐데 안 하고 있으니까 그냥 머뭇거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처음에 전달하는 말은 거예요. 한번 실패해봐라. 인생 살면서 젊었을 때 한 5천 정도를 한번 잊어버리는 것도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구나.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분명히 확실하게 알지 않으면 알지 않는 곳에 투자하지 않는 거죠. 네. 근데 투자라는 게 좀 오래 가야 되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그건 뭐 제가 뭐 한번 이게 다 했으니까 그건 내가 지금 와서. 그래서 우리가 그 ERG 이론에서 생존 욕구, 관계 욕구, 성장 욕구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제 아까 마슬로의 욕구 5단계하고 이 3단계하고 연관시킬 수가 있습니다. 생리적 안전 욕구는 생존 욕구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사회적 욕구나 존경 욕구는 이제 관계 욕구와 관련된 것이고, 자아실현 욕구는 성장 욕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맥클랜드라고 하는 사람 기억나요? 내가 플라프 던지는 실험 기억납니까? 네, 플라프 던지는 실험에서 3m, 7m, 50m 했을 때 어떤 사람이 가장 성취율이 높다고 했어요? 7m라고 했어요. 3m는 뭐였어요? 노력하지 않고 그냥 알로 먹으려고 한 거고, 7m인 경우는 노력을 했을 때 플라프가 그 폴대에 꽂힐 수 있는 거리고, 50m는 전혀 허황된, 왜? 플라프 던져봐야 20m밖에 안 나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성취 욕구, 다른 데는 이제 관계 욕구라고 하는데, 그 권력 욕구. 어떤 사람은 성취 욕구가 강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권력 욕구가 강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관계 욕구가 강한 사람인데, 그 되게 이제 그 영업할 때 적합한 사람은 성취 욕구나 관계 욕구가 강한 사람들이 더 좋겠지 사실. 요즘에 이제 내년에 초반에 4월달에 선거가 있으니까 요새 권력, 여의도 근방에 얼쩡거리고 뭐 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권력 욕구가 강한 사람. 권력 욕구가 강한 사람. 정치는 사실은 국민을 위한 정치가 돼야 되는데, 오늘날 정치라는 사람들 분명한 본인의 어떤 저기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국가가 어려움이 있는 거죠, 항상. 영업사원의 어떤 동기유발의 유형과 수단을 보면, 영업사원을 동기유발시킬 때 내재적인 모티베이션이 있고 의제적인 모티베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제적인 것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인 동기유발의 수단이 되는 것을 보면 금전적인 게 있고 비금전적인 것은 뭐 대리를 과장으로 승진시켜주는 게 비금전적인 것이고, 금전적인 것은 급여 올려주거나 성과금 많이 주는 게 금전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의제적인 동기유발과 관련된 비실적 기반 동기유발 수단은 교육훈련 같은 거 잘 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사에 갔을 때 교육훈련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면 그 회사는 좋은 거예요. 젊었을 때 돈 조금 많이 벌고 덜 벌고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돈을 뭐 2,500만 원 받나 3,000만 원 받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나중에 자기가 연봉 1억대가 되고 뭐 연봉이 5억이 되고 10억이 되면 그 중간에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은 아무것도 안 중요해. 왜? 한 번 벌으면 다 나와버리고.
그래서 젊은 기간에는 결국은 전문가 반열에 올라갈 정도의 교육 훈련을 사실은 많이 해주는 걸 좋아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기적이기 때문에 뭐 오늘 한 푼 더 주는 걸 더 좋아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동기 유발 수단의 개별화 정도입니다. 개별 영업사원에 적합한 동기 유발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이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대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영업사원을 갖다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몇 개 그룹으로 한번 구분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 그룹을 하는 것은 각각 좋아하는 동기 유발의 수단이 이 사람은 이걸 좋아한다. 그래서 교육을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게 좋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인센티브 받는 걸 좋아한다고 하면 인센티브. 근데 그것이 어긋나 버리면 동기 유발을 수단으로 작용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비슷한 욕구를 가진 영업사원들을 동일한 그룹에 잘 묶어가지고 거기에 맞도록 우리가 하게 되면 도움이 될 거다. 두 번째는 몇 개의 어떤 동기부여 유발 프로그램을 갖다가 마련하고 나서 영업사원으로 하여금 자신들이 원하는 동기유발 프로그램을 갖다가 선택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선택하게 하는 방법,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되게 개별화할 수 있다. 아까 우리가 이제 금전적인 것도 있지만 비실적 기반 동기 유발 수단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수단이 이거 코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받는다거나 교육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니까 자기 개발 욕구가 강한 어떤 영업사원을 대상으로 해서는 세미나나 워크숍 등의 참가비를 지원한다거나 학원이나 헬스클럽 수강료를 지원해 줬습니다. 여러분들 지난번 14일날 그 뒤에서 그 고객관계에 관련된 그 상무 특강할 때 내가 가만히 보면 그분은 모든 교육에 다 참여한다. 그 모든 교육에 참여한다. 그런 어떤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결국은 전문가 반열에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교육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육가라고 하면 막 그 죽을 것처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맨날 5천만 원, 끼껏해야 5천만 원 연봉에서 평생 받고 끝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야기를 흘려듣지 말고 여러분들의 삶에 연관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도전적인 영업사원을 대상으로 한 권한 위임이나 보다 많은 책임을 부여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비실적 기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금전적인 보상 중에 한 가지는 승진이에요. 사람들은 승진 좋아해요. 월급 50만 원 올라가는 것보다 회사 와이프한테 가서 나 오늘 과장 승진했어. 이거 더 하고 싶어 하는 얘기거든요. 인생 지나가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과장이든 대리든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그 순간순간에 내가 올라가야 할 그 시점을 놓치게 되면 사실은 사람들은 많이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영업사원을 하다가 너 영업사원 그만하고 이제 영업관리자로 승진해라 하면 좋아할까 싫어할까요? 두 가지예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왜 영업 이제 더 이상 안 하니까 내가 영업관리만 하니까 좋겠다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싫어해요? 돈이 다르거든요. 영업관리자가 되면 한정된 금액만 올라가지만 영업사원은 내가 실적에 따라서 돈 받으니까 훨씬. 다시 말하면 금융권에 가면 예를 들어서 어느 회사의 뭐 증권회사에 사장은 5억을 받지만 그 회사 안에서 그 배팅하는 사람들은요 개인이 20억 30억 받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1년에. 다만 이제 그 사람은 그 투자의 성과가 좋으면 받아가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그렇게 못 받아가는 경우도 있고 매번 자기가 투자한 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니까 피가 마르죠. 피가 마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피가 마르는 그런 도전적인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그런 부서에 가는 거고 그렇지 않고 안정적으로 가려고 하면 관리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영업사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대리나 과장이나 부장 등으로 승진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방식의 승진이 영업관리자로의 승진보다는 일반적인 경우. 그러니까 영업사원 하는 경우 하면서도 뭐 과장, 뭐 부장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인정입니다. 인정은 비공식적인 인정이 있고 공식적인 인정이 있는데 비공식적인 인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고히 알려진 형태로 진행되지 않고 상금이나 상패 등 부상이 수반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공식적인 인정과는 구분되는 건데
특히 영업사원의 가장 근거리에 있는 일선 영업관리자의 칭찬과 격려는 매우 중요한 동기발의 원칙입니다. 공식적인 인정은 영업조직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회사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동기발 방식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식적인 인정은 공식적인 장소에서 행해지게 되어 있고요. 또 심리적인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징표로 상패를 준다거나 배지를 준다거나 증명서를 준다거나 어떤 호칭 같은 걸 이렇게 제공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 누적 2,000대 이상을 팔게 되면 판매 장인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주고 3,000대를 팔면 판매 명장, 4,000대 이상을 팔면 판매 명인. 만약 여기서 4,000대 팔았다고 하면 4,000대 곱하기 한 300만 원 해보세요. 자기가 받아가는 게 얼마인가. 네, 많죠. 여기 현대자동차 판매 잘하는 사람 중에 대한민국에 제일 잘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공주에 살아요. 공주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 공주? 네. 네, 공주에 1년에 한 300대씩 파는 사람이 있어요. 네, 거의 하루에 한 대씩 파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밑에 똘마니를 둬요. 새끼 영업사를 둬가지고 자기가 중요한 걸 하고 나머지 것들 뭐 번호표를 자동차 사면은 뭐예요? 가서 번호표도 달아주고 뭐 이렇게 등록해주잖아요. 그런 것들은 아래 영업사원 시켜. 그리고 자기가 그 사람을 주고 그리고 군데군데에다가 뭐 플래카드 붙이는 것도 이 영업사원 시키고 그래서 결국 사람들은 액티브하게 하는 사람한테 가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 잘하는 사람들은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받는 게 많아요. 그래서 200이 판매수를 간다고 하면 상당 부분을 또 이렇게 서비스를 하고 또 소비자가 뭐 결혼한다고 하면 결혼식 축의금도 갖다 주고 그 일한다고 뭘 일도 도와주고 그래서 액티브하게 그런 참여하면서 결국 이제 어느 단계에 올라가면 그런 호칭을 받게 되면 사람들이 더 믿고 그 사람을 찾게 되는 그 다음에는 콘테스트라고 해서 영업사원들을 갖다가 뭐 이렇게 콘테스트를 시켜가지고 거기다가 그걸 가지고 금전적 비금전적 보상을 해서 동기 유발을 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콘테스트 분류를 보면 뭐 경쟁 대상, 평가 지표, 선발 지수에서 전사적 경쟁 콘테스트, 그룹별 경쟁 콘테스트, 개인별 콘테스트 이렇게 있고요. 평가 지표는 절대적인 평가 지표를 가지고 하는 경우, 상대적 평가 지표를 하는 경우도 있고, 선발 지수는 폐쇄형 콘테스트와 개방형 콘테스트가 있습니다. 영업사원의 경력 단계입니다. 거의 마지막인데요. 세 가지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탐색 단계, 구축 단계, 유지 단계, 이탈 단계. 영업사원이 들어오면 언젠가는 결국은 이제 떠나지 않겠어요. 뭐 30년이 지나고 떠난다거나 어떤 사람은 10년이나 떠나고 등등 이탈하는 단계인데 탐색 단계에서는 되게 자기개발 욕구가 강하죠. 시작하는 단계니까.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걸 상당히 중시하게 여기고 교육훈련 받는 거라든가 코치라든가 또는